왜 웃으세요? 제가 오감상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고의고사까지 했습니다. 고1 때 배우는 바로 책의 쪽수는 47쪽이에요. 47쪽. 혁신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자, 제목부터가 멋있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얘들아, 수학에서 정리라고 부르는 건 유명하거나 자주 쓰이는 공식들은 정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 뭐 근해 공식의 공식이고 정리라는 것 중에 오늘 나머지 정리를 배우겠습니다. 말 그대로 앞에 제목이 스포일러했다. 나머지 정리,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인가 보다. 그래서 우리 보자. 보자.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앞에 있는 수를 다항식을 뒤에 있는 수로 문자랑 문자를 나누면 그때 생기는 나눗셈 기호로 열심히 풀면 그때 생기는 뭐가 있었지? 항상 적당히 도전해서 몫을 찾고 몫을 연단어로 풀라고 이거. 그 다음은 곱하면서 뺐을 때 생기는 요 나머지를 아니라고 부르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일단 나머지 정리 설명하기 전에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바로 나눗셈은 그때그때마다 나누면 돼요. 그치? 그때그때마다 너희가 지금 푼 것처럼 나눗셈 하면 되거든? 근데 너무 귀찮아. 나눗셈은 귀찮잖아? 풀다 보면 귀찮죠? 몇 번 안 해서 그런 거 귀찮아. 그래서 해보자. 여러분들이 나머지, 즉 몫은 중요하지 않고요. 나머지를 찾는 방법을 오늘 공부할 거예요. 나머지만. 몫은 별로 안 중요해요. 나머지가 중요하니까 나머지를 구하는 이 혁신적인 방법을 오늘 좀 배울 겁니다. 오케이? 근데 얘들아 일단 미리 쓰고 시작할게. 얘들아 일단 나눗셈이 된다고 치면 혹시 얘들아 기억나니? 검산식 뭐였지? 검산식. 계속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귀가 따가울 때까지 들리셔야 됩니다. 자, 검산식 순서를 한번 말로 해보세요. 선우야, 지금 이 문자의 세계에서 검산식을 말로 써. 누구는 같다야? A는 Q 더하기 B 곱하고 나서 더하는 거. BQ 플러스 R 이렇게 쓸게요. 그치? 회장님? 이게 검산식의 순서야. 근데 얘들아 검산식은 우연히 되는 거야? 항상 되는 거야? 항상 되는 공식이야, 검산식은. 자, 근데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게. 만약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그 대상을 편의상 x가 들어있는 식, fx라는 기호 쫄지 마세요. 그냥 x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긴 식을 사람들은 fx라고 불러요. 함수라고도 부르고 다항식 fx. 나누고 싶은 식이 있어. 근데 우리가 뒤에 거 나눌 때 만약에 1차식으로 나눌 때는 1차식으로만 나눌 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나머지 정리를 쓸 수가 있는데요. 볼게요. 얘들아, 근데 1차식은 그래봤자 x 플러스 알파 홀로 적을게. x 마이너스 알파. x가 들어있는 1차식과 x의 옆에 있는 상수항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눴다라고 치면 한번 식을 세워볼게. 자, 나눗셈 그렇습니다. fx를 나누겠다.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라는 걸로 열심히 나누면 마찬가지로 해보진 않았지만 그때 생기는 몫과 그때 생기는 나머지가 있겠지. 오케이? 그때 생기는 몫, 그때 생기는 나머지가 있을 거잖아. 근데 여기는 편의상 몫을 q라고 쓰고 qx라고 쓸게요. 뭔가 x가 들어있는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몫은 여러분들이 계산되는데 어쨌든 나올 거고, 몫과 곱하면서 마지막까지 뺐을 때 여기 생기는 나머지 자리 있지.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얘들아. 나머지 우리 거대한 식을 1차식 정도 나누면 나머지는 어떻게 나올까? 아까 뭐 했었지? 나눌 때는 나눈 식보다 차수가 낮게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는 끝까지 나눴다라고 친다면 여기는 상수항만 남겠죠. x가 없어야 되겠지. 나누면 최대한 나눌 때까지 계속 해낼 거 아니야. 근데 나눈 식이 1차식이잖아. 그럼 1차식이면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최대한 나누면 마지막에 남는 건 x가 없는 상수항만 남아야 되겠지. 이 말 이해돼? 1차로 나왔으니까 차수가 낮게 나오려면 1차보다 더 낮은 차수 0차식인 거잖아. 즉 x가 없는 어떤 찌꺼기 부분이 남을 거라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진짜 잘 이해해야 돼. 자, 해보자. 검산식 세워보자. 검산식.
나머지 식은 같다야. 오케이? 검산식이 제일 중요해 오늘은. 나눈 식과 몫은 곱하고잖아. 몫을 그냥 QX라고 쓸게. 몰라요 얘 몰라. 절대 몰라. 근데 있을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나눗셈을 했어. 근데 몫은 별로 안 궁금하고 나머지만 몇인지 이게 3인지 2인지 1인지 어떤 수가 나오는지가 너무 궁금해. 나머지만 찾고 싶어. 여기서의 발상의 전환이 있어요. 발상의 전환 잘 들어야 돼. 여기서의 검산식은 뭐니까? 항등식일 거기 때문에 완전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수치 대입법을 써도 돼요. 그치? 적당한 수를 대입한다. 괜찮니? 근데 이제 생각해봐봐. 우리는 지금 나머지가 목적이야. 얘가 주인공이야. 얘 몇일까? 얘를 꺼내보고 싶어. 안을 꺼내보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양변이 같은 거니까 적당한 수치 대입법 하자. 양변이 몇을 대입할까? 바로 이 식을 받아보세요. 수치 대입법은 괄호가 0이 되는 수를 대입해야 편해. x절이 뭐일까? 양변에 요 보이는 숫자에 얘가 0이 되게 하는 숫자 바로 알파만큼을 대입한다고 치면 양변에 알파라는 수를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해보자. 대입해보자. 여기 알파 대입하면 x자리 알파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f 알파라고 써지겠죠. 는 여기다 알파 대입해봐. 여기 알파 빼기 알파니까 뭐가 돼? 0 되지. 여기다 알파 대입하면 q 알파겠지. 근데 어차피 얘가 몇이든 간에 중요하지 않고 곱하면 0 되니까 얘가 무시가 되는 거야. 얘 사라진다. 0이 되는 수를 대입하면 복잡한 문자가 사라지는 작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얘에 상관없이 지워져. 그럼 뭐만 남을까? 껍데기. 나머지가 이 같다라는 걸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말 발상의 전환이에요. 나머지만 구하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나누지 마. 나눗셈을 애초에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한 수를 대입하면 그만이에요. 오케이? 뭘 대입하자? 외우자. 주어진 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시오. 몫은 필요가 없을 때 몫은 필요 없고 나머지만 구하고 싶니? 그럼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나머지 정리는 이걸 허용해 주는 거야. 뒤에 있는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찾는다. 그 수를 요 x자리에 침투시키면 대입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뭐야? 대입한 값이야. 어떤 수를 대입할 때? 1차식이 0이 되는 값. 그 한 번만 찾고 그냥 대입하면 정답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보세요. 쌤, 나머지를 구할 때는 그냥 대입하면 돼요? 네, 대입하면 돼요. 해볼게. 근데 그 대입한 값은 뭐야?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돼. 그럼 여러분들 여기 산수예요. 자, 아래 예제 문제 볼까? 예제 문제. 자, 뭐가 되냐면 다항식 6x제곱 더하기 2x 빼기 2를 느리야. 얘를 첫 번째 1번 x 빼기 2로 나누면 나머지만 구하래.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원래 해야 된다고. 나눗셈을 써서 액마이 쓰고 대각선 막 이거 막 하면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나눗셈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나머지 정리는 그런 걸 허용해주는 공식이에요. 바로 나머지만 물어봤니? 몫을 언더 말했지. 나머지만 구하셔잖아.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나누고 있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먼저 조사한다. 몇이야? x 빼기가 0이 되는 숫자 x는 몇 대입할 때야? x는 같다? 2절. 제일 여기는 대입한 게 대입한 게 나머지일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거든요. 해보자. 자, x가 1이 왜냐면 지금 예로 나왔으니까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고 걔를 앞에 식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나머지 되거든. 해보자. 대입해보자. x자리 2 대입한 거야. 계산해볼까? 6, 4, 24 2, 4 빼기 1을 더하고 빼면 28 빼기 2니까 무조건 나머지는 27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구하기 편리한 공식이라고. 오케이? 뭐 할 수 있다? 나누지 않더라도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그게 나머지야. 그게 결론이에요. 오케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자.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나머지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두 번째 1번과 2번, 3번은 똑같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나머지랑 일치 100% 같은 거니까 대입하면 끝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중에 나머지 정리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바꿔주냐면 대입한 게 나머지라고 해도 잘 이해하신 겁니다. 대입한 값이 나머지랑 같을 거니까 0이 되는 값을 찾고 대입하자. 나눗셈을 굳이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했었잖아? 이제 안 할 거야. 나중에 안 할 거야. 물론 필요할 때마다 나머지는 해야 되지.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몫을 물어봤으면 그때 나눠야 돼요. 왜냐면 나머지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몫을 알려주는 공식이 아니거든. 그치? 다시 한번 이 나머지 정리는 뭐라고? 나머지는 구할 수 있지만 몫은 몰라요.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몫을 구하시오면 그건 나눗셈 해야 돼. 오케이? 나머지만 찾을 수 있지 몫은 알려주는 공식이 아니야. 그래서 1차 식으로 나눌 땐 나머지는 대입한 값이 정답이다, 나머지다 라고 우길 수 있다 또는 주장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설명 안 해주시면 돼요. 만약 fx를 이번엔 1차식인데 AS 플러스 B 꼴이면 그때도 생기는 나머지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구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되냐면 둘 중에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값을 찾아.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봐. 얘들아 AS 플러스 B가 0이라고 인정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 1차 방정식 꼴이잖아. 이건 중위소하기 1차 방정식. 그럼 x가 몇이야? 2항을 먼저 한다. 양변을 x 앞에 x로 나누면 x는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이상한 숫자 나오죠. 그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똑같이 나눠주면 된다. 해서 거기 여러분들 그 책에 박스 2번의 내용은 이거예요. 여기가 1차식 꼴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항상 돼요. 누구만 대입하면 돼? 강제로 0이 되는 수를 찾아. 그 x값을 찾아. 오케이? 그 x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써있는 게 무서워 보이면 안 돼요. 쌤 괄호 한쪽이 마이너스 2분의 b 5분의 2. 0이 되는 값을 강제로 찾고 나서 이걸 대입했다라는 걸 이렇게 기호로 쓴 거예요. 오케이? 1차 방식 문제니까. 그치? 오케이? 나머지는 대입하자. 다음 쪽 볼까요? 일단 두 번째 박스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박스. 근데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방금은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나머지를 구할 땐 대입한다야. 근데 인수 정리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이것도 사실 뭐 정리가 붙었지만 너무 간단한 정리거든요. 인수 정리는 뭐냐면 우리가 가끔씩 보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나누어 떨어지세요. 근데 내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자, 무슨 말이냐면 fx가 그러니까 다항식이 있어. 엄청 거대한 식이 있어. 얘를 다시 한번 x-알파 1차 식으로 나눠봤더니 얘가 인수를 가진대. 무슨 말이냐면 fx가 곱하기 꼴로 쪼갰을 때 여기 x-알파를 약수, 괄호 곱하기 괄호로 가지고 있다. 인수로 가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들아 인수가 뭔지 알지? 인수가 뭐 중간도 표현이 약수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거예요. 인수나 약수랑 비슷한 겁니다. 따라서 fx가 x-알파로 인수를 가진다. fx가 1차 식을 인수로 가진다라는 건 같은 말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인수정리예요. 1차식을 가지고 있다? 인수로 품는다? 품고 있다? 라는 게 같은 말이 뭐냐면 fx가 저 조그만한 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가 있는 약속이고요. 깔끔하게 나누어 떨어지면은 인수로 가진다고 보거든. 오케이? 근데 얘들아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뭐지? 나누어 떨어졌네요? 라는 건 같은 말이 뭐냐면 얘로 나눠봤을 때 나머지가 여기다는 소리거든? 근데 아까 나머지가 뭐였지? 앞 단어에서 나머지는 뭐 할 수 있다?
대입한 값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거니까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로 가진다, 다 같은 말인데 결국 마지막 최종 결론은 나머지 정리 쓰면 어떤 꼴이 나오냐면 뭐 하면 되지? 얘가 여기 되는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수 F 알파가 제로가 되었다는 소리죠.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해보세요. 인수로 가진다는 건 딱 나눠 떨어진 거예요. 약수니까. 나눠 떨어졌다는 거. 나머지가 제로가 돼요. 그치? 0. 그럼 나머지가 0이라는 거. 나머지를 구해주는 공식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봤을 때 제로가 나와요. 0 나와야 돼. 그래서 이런 기호가 나옵니다. F 알파는 0이 되어야 된다. 대입한 값이 0 나와야 된다. 그래야 반드시 인수를 가진다라는 표현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상 같은 말이니까. 오케이?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인수 정리는 대입한 게 0이다. 대입한 게 0이 되어야 된다를 사용하는 걸 인수 정리라고 부릅니다. 대입한 게 0. 오케이?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이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산수 파트요. 85번 볼래요? 85번. 자, 문자표 읽어보세요. 89쪽에 85번. 다항식 fx가 길게 써있지. 2x 세제곱 빼기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근데 걔를 뭐하래? 다음 1차식들로 나눌 때마다 나머지만 구하래.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을 따로따로 해보시면 바로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입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정 써야 되니까 사용할 거니까 해보세요. 여러분들 신경 써보세요. 쓰는 동안 나머지를 구할 땐 나머지 정리를 적용한답니다. 대입한 값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호로 쓰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기호로 쓰는 거. 나머지를 구하려 쓰니까 나머지를 사람들은 땡땡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구하는 방법. 얘로 나누고 싶을 때 그럼 뭐 하면 될까? 그 자식의 0이 되는 값을 옆에다가 주세요. 그러면 지금 1 대입할 때 0 나오지. 그러면 그 1을 여기다가도 집어넣은 게 F1이라고 쓰면 되고 F1, 그치? 0이 되는 값을 강제로 대입한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112 대입하면서 계산을 해보시면 2 빼기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2 빼기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니까 3 나오고 지금은 나머지를 3으로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나눠보시면 3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번은 x 플러스 1로 나머지 구하래. 그럼 뭐 하면 될까? 나머지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같다. 나머지는 같다. f 자리에 애가 0이 되는 가상의 숫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집어넣을까? f 마이너스 2가 정답인 거고 계산해보시면 마이너스 21 나온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음수예요. 그 다음에 x 빼기 3 나머지는 같다. 나머지는 땡땡이 쓸게요. 나머지는 얘를 영어로 가져가서 대입한다. 따라서 f3으로 대신할 수 있고 f3은 40%가 나올 겁니다. 마찬가지로 x 플러스 3은 얘를 나누면 나머지는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f 괄호 열고 마3이라고 기호로 쓰면 돼요. 마3을 대입한다. 그 다음에는 마3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5가 된다고 막아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번 문제는 뭘까? 그 아래 문제 86번. 86번은 분수꼴도 됩니다. 자연수꼴 말고 분수꼴도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6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fx가
3x 제곱 빼기 8x 플러스 1일 때 2일 때 다음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셔요. 오케이? 자, 다음을 보자. 1번. 2번. 이건 2번까지만 할게요. 나머지 3선 너가 해봐. 자, 얘로 나눌 때랑 얘로 나눌 때 나머지가 몇치로 바뀔지는 해봐야 아는 겁니다. 첫 번째 드는 생각. 뭐 해야 될까? 얘로 나누고 싶다는 나머지만 구할 때 나머지. 바로 0이 되는 값을 먼저 구한다. 얘들아, 2x 빼기 0 되는 몇 대입해야 돼? 이 자식이 0이 되는 순간이 언제? 2분의 1. 왜냐면 이해한 다음에 나누게 되니까. 따라서 x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한다고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걔가 나머지랑 같을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2분의 1 대입해볼까? 자, 인내심 필요했어. 근데 여러분들 암상 빨라져야 돼요. 자, x 자리에 2분의 1 대입하면 잘 따라보니 2분의 1을 제곱해봐. 2분의 1 몇 제곱? 4분의 1이야. 곱하기 3배 해봐. 4분의 3이 정도. 자, 여기 x 2분의 1 넣어. 곱하기 8배 해봐. 100분의 4.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와. 다음은 더하기 1까지로 대신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x자리 2를 넣고 검사하면 자, 분모에 1이 있다고 통분하면 전부 다 4분의 3에서 뺀다. 얘는 4, 4 곱해야니까 16을 빼는 거고 4, 4 곱하면 더 4분의 9라는 음수가 나머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1번에 이거 차이점 알겠어? 첫 번째 문제는 자연수꼴일 때 된 거잖아. 정수꼴. 근데 분수꼴도 해도 된다는 거예요. x자리에 0이 되는 값을 강제로 대입한다. 그게 나머지랑 같으니까. 오케이? 마지막 세 번째 걸로 갈까요? 2번은 우리가 해보고 86번 2번은. 자, 3번 보자. 3번은 이제 어떤 유형이냐면 바로 마지막에 했던 거. 네 글자. 네 글자. 인수정리라는 개념. 인수정리는 뭐야? 특별하게 나누어 떨어질 때는 인수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인수정리는 나누어 떨어지고 싶을 때 쓰는 분수예요. 바로 나머지가 0이 돼야 되니까 대입한 값이 0이다로 풀 수 있어요. 80번. fx가 긴 방식이야. 정말 길어요. 얘가 각각의 1차식을 인수로 가진다 또는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라는 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 문제도 뭐라고? 특별하게 나머지를 구하라는 말은 없는데 나머지 구하라는 말 없잖아. 근데 그냥 얘로 나누어 떨어지게 해보래. 그럼 뭐 하면 될까? 나누어 떨어졌다는 건 나머지가 0인 걸로 대신할 수 있고 나머지가 0이라는 건 대입한 값이 0이라는 소리니까 해보자. 자, 1번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 얘를 나누면 나머지를 걸릴 수 있겠지. 나머지를 걸러주는 과정. 즉 나머지 값을 구하면 f자리에 뭐 대입이 될까? 여기에 얘가 여기 되는 가상이석자 몇이에요? 1이죠. 걔가 뭐가 돼야 될까? 반드시 대입한 값이 반드시 뭐 돼야 돼? 나머지는 알겠는데 얘가 뭐랑 일치시켜야 돼? 특별하게 지금은 0으로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나누어 떨어지라고 문제 써있으니까 너가 구한 나머지가 지금은 0 돼야 된다. 그래야 나눠 떨어졌다가 말이잖아. 그치? 해보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볼까? x자리에 마이 집어넣어보자. 해봐. x의 마이 대입하고 세제곱하고 2배 해봐. 마이 대입하고 3배 해봐. 마이 대입하고 k 빼기 4. 이게 무조건 나머지일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땡땡 긴식 얘가 무조건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발상들을 이제 연습하셔야 되는 게 고일수학이에요. 저렇게 해도 되네? 저런 방법이 있네?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처음은 나중에 이해되니까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계산하면 정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나누어 떨어졌다 나머지 여기다야. 선생님 그래서 키 몇 나와? 숫자끼리 계산한 다음에 이해하면 k 값이 나오면 몇 나오죠? k가 언제 그래요? 아쉽지 말로 마구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k를 마이너스로 잡을 때 나누어 떨어질 거예요 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2번은 뭐 하는데? 너 맞아. 너 실기 좀 못하냐? 진짜 중요한 날은 했는데 왜 중요하다고 안 느끼지? 나누어 떨어지도록이 문제에 써있잖아.
그러면 나누어 떨어진다를 하는 방법은 나머지가 0으로 대신한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 0이라는 건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하면 0이 되는 값을 대입한 게 나머지니까 2를 대입해야 되겠지. 근데 F2를 대입하면 뭐가 돼야 될까? 나머지랑 같아야 되는데 지금은 0이 되게 해줘야 되겠지. 걸러진 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 나머지가. 그렇지? 다음에 2를 대입한 값을 계산해볼까? x자리 1이 있는 2x제곱 2배 하면 16 빼기 12 더하기 2k x자리만 대입하는 거야. k는 그대로 남은 x는 0이 되게끔 설정한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건 넘기면 k 값이 나옵니다. 바로 이번 같은 경우는 k를 0으로 잡을 때 마지막 세 번째도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서 나머지를 구해봤더니 나머지가 우연히 0이 돼야 된다고 해석하시면 인수정리를 사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의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를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도구예요. 도구. 자, 50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50쪽. 그 다음에 필수예제 6번은 꼭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여러분들 앞에서 못 풀 거예요. 그래서 50쪽 일단 풀어보시고 51쪽, 52쪽, 53쪽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53쪽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배운 내용이 진짜 여러분들 나중에 1년 뒤에 고1 때 시험 맨날 보면은 맨날 어려운 파트가 이렇게 될 텐데 일단 처음은 일단 맛만 본 건데 일단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고요. 수요일은 항상 스매싱 할 거예요. 중3도 가져오시면 됩니다. 토요일은 공통수학을 당분간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숙제는 여러분들 프린트물 적어 있죠? 프린트 아예 덜 풀었잖아요. 앞에 부분 복습